두부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속에 단단한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70이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두부 드시는 법을 꼭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정말 간곡한 부탁이자 중요한 당부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보약 같은 두부가 어떤 분들에게는 급히 병원을 찾아야 하는 위험한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이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두부를 드시지만 잘못 드시면 소중한 콩팥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을 급하게 찾아오신 72살 어르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산행도 즐기시고 식사 조절도 철저히 하셔서 주변에서 건강 박사로 불리던 분이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거실 바닥을 구르시다가 결국 구급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평소 몸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최 어르신은 처음에 통증이 왔을 때 그저 허리 디스크가 다시 도진 줄로만 아셨다고 해요. 하지만 콩팥이 보내는 신호와 일반적인 허리 통증은 구별하는 방법이 아주 뚜렷합니다. 보통 근육이나 허리 문제는 자세를 바꾸거나 가만히 누워있으면 통증이 조금 가라앉기도 하지요. 하지만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다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특히 등 뒤쪽 갈비뼈 아래를 주먹으로 톡톡 쳐봤을 때 몸이 번쩍 들릴 정도로 자지러지게 아프다면 그것은 콩팥이 보내는 아주 시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최 어르신도 바로 이 증상 때문에 검사를 받으셨고 결국 콩팥에 돌이 생긴 결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두부는 참 훌륭한 음식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대한 연구팀이 10만 명 넘는 분들을 10년 동안 살펴본 결과 두부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위장이 나빠질 확률이 37%나 낮았다고 해요.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준다는 증거지요. 하지만 문제는 음식의 조화입니다. 아무리 영양가 높은 두부라도 짝꿍을 잘못 만나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 콩팥은 소리 없이 병드는 장기입니다. 60살이 넘어가면 기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도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더 무섭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거의 없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지요. 최 어르신도 본인은 정말 건강하게 잘 챙겨 먹었다고 자부하셨지만 알고 보니 매일 아침 드시던 그 건강한 습관 하나가 콩팥 안에 단단한 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시 아프고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온몸이 독소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콩팥을 지키는 올바른 두부 섭취법과 피해야 할 음식 궁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100세까지 튼튼한 콩팥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식단 관리 비결까지 전부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큰 보탬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이제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건강 식재료들이 어떻게 콩팥을 공격하는지 그 실체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을 급히 병원으로 모시게 한 주범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그 음식들이 콩팥에는 어떻게 독이 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두부를 드실 때 시금치를 같은 식탁에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멈추셔야 해요. 시금치에는 돌을 만드는 성분인 수산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두부 속에 풍부한 칼슘과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딱딱한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결정체는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콩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 어르신의 옆구리를 쥐어짜게 만든 콩팥 결석의 정체입니다.
통계적으로 결석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바로 이 성분 때문이며 특히 몸의 기운이 떨어지는 60살 이후에는 이 돌이 몸 안에 박힐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만약 시금치를 꼭 드셔야 한다면 끓는 물에 5분 이상 충분히 데쳐서 돌 만드는 성분을 절반 이상 제거한 뒤에 드시고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데쳤어도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가급적 두부와는 6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음식은 바로 비트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요즘 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두부와 함께 드시는 것은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비트는 시금치보다 돌 만드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붉은 뿌리 부분에 이런 성분이 몰려 있어서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비트즙이 오히려 결석 위험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어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매일 비트즙을 마시다 갑자기 콩팥이 멈추는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을 만큼 그 위험이 큽니다. 비트를 건강하게 드시고 싶다면 두부와는 절대 같은 날에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살짝 쪄서 독소 성분을 일부 없앤 상태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로 경고드리는 조합은 두부와 고구마를 한 끼 식사로 대신하는 습관입니다. 저녁에 가볍게 드신다고 삶은 고구마에 두부 몇 조각을 곁들이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것은 우리 몸에 심장에 무리를 주는 성분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어르신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과하게 드시면 혈액 속 성분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콩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지혜로운 식사법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리하실 때도 꼭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두부찌개에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넣어 함께 끓이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첨가물은 두부에 좋은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콩팥의 거름망 역할을 하는 곳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한번 굳어버린 콩팥 거름망은 다시 예전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름에 튀긴 유부나 튀긴 두부는 너무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부는 마치 스펀지 같아서 기름을 쫙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만약 그 기름이 오래되어 상한 상태라면 우리 콩팥에 아주 가느다란 빗줄에 나쁜 염증 찌꺼기를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저렴한 것보다는 콩이 어디서 왔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좋은 두부를 고르시는 게 약해진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음식 정보는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지요.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두부 먹을 때 이런 건 조심해야 한대라고 말로 꼭 전해주세요. 어르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들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반대로 꽉 막힌 콩팥 거름망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고의 짝꿍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흔히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올바른 음식으로 잘 다스리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충분히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식단으로 바꾸신 뒤에 콩팥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셨거든요. 콩팥을 살리는 첫 번째 황금 짝꿍은 바로 미역과 김 같은 해조류입니다. 앞으로 두부를 드실 때는 미역국을 곁들이거나 고운 김에 싸서 드시는 습관을 꼭 들이십시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속 기름때를 씻어내는 데는 아주 훌륭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요오드를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이나 김을 함께 드시면 두부가 가져간 영양소를 완벽하게 다시 채워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를 만져보면 끈적끈적한 점액이 묻어나지요. 그 성분이 혈액 속에 떠다니는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자석처럼 착 달라붙게 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혼자서 끙끙 앓으며 해야 할 해독, 이를 미역과 김이 대신 나눠서 해주는 셈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거르는 힘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해조류를 짝꿍으로 드시면 콩팥이 짊어진 짐이 줄어들어 훨씬 편안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짝꿍은 바로 부추입니다. 두부 부침이나 조림을 하실 때 부추를 아끼지 말고 듬뿍 넣어보세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두부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라 몸이 찬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기운이 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추는 정반대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둘이 만나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학적으로도 부추에서 나는 알싸한 매운 향은 두부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훌륭한 일꾼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분은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고 피가 잘 돌게 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우리 콩팥은 수많은 미세한 핏줄 뭉치로 이루어진 장기라서 피가 맑고 잘 도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거든요. 부추가 콩팥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피가 잘 돌게 길을 터주니 콩팥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고마운 보약이 없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조합은 콩나물입니다. 두부찌개를 끓이실 때 잊지 말고 꼭 콩나물 한 줌을 넣어주세요. 두부에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비타민C가 거의 없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콩나물이 꽉 채워줍니다. 특히 콩나물 뿌리는 절대 다듬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뿌리에 든 성분이 콩팥을 살리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소화하고 나면 암모니아 같은 독한 찌꺼기가 생기는데 콩팥이 약해지면 이 독소가 피 속에 쌓여서 온몸이 가렵거나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콩나물 뿌리에 든 영양소는 이러한 독한 찌꺼기를 해독해서 소변으로 시원하게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콩팥이 해야 할 가장 힘들고 고된 일을 콩나물이 옆에서 거들어주는 격이니 콩팥이 늙지 않게 돕는데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하필 고기보다 두부가 콩팥에 더 좋을까요?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될 때 강한 산성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콩팥이 이 독한 산성 물질을 처리하느라 엄청난 힘을 쓰게 되고 콩팥 거름망에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을 3분의 2나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약해진 콩팥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고기 양을 조금 줄이고 그 자리에 두부를 채우는 것입니다. 제 어르신은 퇴원 후에 제가 일러드린 대로 아침에는 두부 미역국을 드시고 점심에는 부추를 듬뿍 넣은 두부전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렇게 딱 석 달을 실천하시고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확인하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탐 위에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기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제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이 실제로 건강해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2살 최 어르신이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 지금까지 꾸준히 지키고 계신 하루 식단을 그대로 들려드릴 테니 어르신들도 내일부터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장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두부 된장국에 물에 불린 미역을 한 줌 듬뿍 넣어서 드십시오. 된장 한 숟가락에 두부 4분의 1모, 그리고 미역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반찬으로 소금을 치지 않은 구운 김을 두세 장 곁들이면 더한 나위가 없습니다. 두부로 단백질을 챙기면서 미역과 김이 밤새 쌓인 독소를 빼주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아침 보약 밥상이 됩니다. 점심은 두 가지 중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보세요. 첫 번째는 두부 부추전입니다. 두부 반모를 숟가락으로 으깨서 잘게 썬 부추 한 줌과 섞어 노릇노릇하게 지져 드시면 됩니다. 이때 밀가루는 재료가 서로
붙을 정도로만 아주 조금만 넣으시는 게 요령입니다. 두 번째는 콩나물 두부찌개입니다. 맑은 국물에 두부와 콩나물을 넉넉히 넣고 끓이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나물 뿌리는 절대로 떼지 마세요. 그 뿌리야말로 해독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보물창고니까요. 저녁은 소화가 잘 되도록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듬뿍 넣은 순두부찌개를 추천해드립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저녁에는 시금치를 절대 넣지 마시고 대신 배추나 양배추를 넣어보세요. 배추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칼륨 성분도 낮고 돌을 만드는 성분도 거의 없어서 콩팥이 쉬어야 하는 밤 시간대에 가장 편안한 채소입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 식재료만 조금 신경 써도 콩팥 건강이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최어르신도 처음에는 식단을 바꾸는 게 귀찮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원래 먹던 재료에서 짝꿍만 살짝 바꾸는 거라 아주 쉽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 제가 속 시원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콩팥이 이미 안 좋은데 단백질을 아예 끊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 대답은 절대 아닙니다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더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입니다.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콩팥을 힘들게 하지만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콩팥에 주는 부담을 35나 줄여줍니다. 그러니 콩팥이 약하신 분들일수록 고기는 조금 줄이시되 오늘 말씀드린 좋은 조합으로 두부를 하루 반모 정도는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변에 거품이 나면 무조건 콩팥병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변을 보신 뒤에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2분에서 3분 정도만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만약 피눈물 같은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콩팥 거름망이 망가져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시스타틴 C라는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든 노년층에게는 일반 피검사보다 이 검사가 콩팥 상태를 훨씬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풍이 있는데 두부를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물렁한 두부나 찌개용 두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분을 쫙 뺀 말린 두부나 단백질만 인위적으로 높인 제품은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당부드립니다.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 안에 물이 부족하면 콩팥에 쌓인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지 못하거든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되는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십시오. 특히 자고 일어난 직후와 식사하시기 30분 전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잠든 콩팥을 깨우는 가장 값진 보약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마음속으로 실천하자라고 굳게 약속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하는 다짐보다 마음을 다잡는 그 순간의 결심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 오래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소중한 콩팥 건강을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꼭 가슴에 새기셔야 할 핵심 내용 3가지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부는 우리 몸에 독소를 걸러주는 콩팥 거름망을 보호하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시금치와 비트, 고구마는 두부와 상극이니 멀리하시고 대신 미역과 부추, 콩나물을 짝꿍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셋째, 제가 말씀드린 아침 미역국, 점심 부추전, 저녁 순두부찌개로 이어지는 식단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응급실의 최어르신 소식이 궁금하시지요? 지난주에 정기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으신 어르신을 뵙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처음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그 수척하고 고통스러웠던 안색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발그레하게 생기가 돌고 혈색이 아주 좋아지셨더군요.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걸음걸이조차
예전보다 훨씬 힘차고 가벼워 보이셔서 제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요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매일 아침 미역을 듬뿍 넣은 두부국을 챙겨 먹고 시금치 대신 부추와 콩나물을 즐겨 먹었더니 몸이 몰라보게 가볍고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실제로 석 달 만에 다시 검사해보니 콩팥의 청소 능력을 보여주는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그 끔찍한 결석 통증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최 어르신이 진료실에 나가시며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참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무턱대고 합쳐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궁합을 알고 먹는 게 진짜 보약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한 번 기능을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장기입니다. 힘든 치료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지켜내는 것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지식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시금치가 있다면 두부 드시는 날에는 잠시 양보하시고 시장에 가실 때는 미역과 부추 한 단을 꼭 장바구니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하나씩 모여 여러분의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의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모습이야말로 자녀분들이 가장 바라는 행복일 것입니다. 최 어르신처럼 다시 활기를 찾고 당당하게 노후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두부 식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지탱해줄 건강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로서 저도 늘 이 자리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꼭 한번 들어보라고 말로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건강도 배가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귀한 비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